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북러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무기 주고 핵과 미사일 기술 받아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시각 많은데요. 북러의 밀착 행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건강합니다.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마 건강은 그림 보면 건강한 네. 게 드러나겠지. 좋아 보이십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염색 잘 나왔어.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3박 4일 동안 2,700km를 달려가지고, 네. 또 열차로 달려가지고 북러 정상회담 했습니다. 자, 정상회담 총평부터 이렇게. 이번 만남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 북러 간에 그러니까 북한은 그 러시아한테 재래식 무기 주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수 있는 대신 러시아로부터는 그 미사일이고 또 그 위성이니까 예. 인공위성 관련 그 기술 그를 지원받고 네. 지금 이번에 수행원 중에 해군 사령관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군수공업부장이 가고 이런 걸로 봐서는 핵 잠수함 기술도 지금 제공받고 싶어서 그 수행원들을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되면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때에서 이제 한미일이 그야말로 삼국 뭐 거의 동맹 수준으로까지 결속을 하면서 대북, 대중, 대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 조치를 취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한미일이 대북, 대로 군사력을 강화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첫 단추를 꿰다고 봅니다. 아이고. 하바롭스키 방문 후에 지금 블라디보스톡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는 이렇게 출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투기 공장도 가고 선박 조선소도 간다 이런 얘기 보도 나옵니다. 예. 네. 콤소몰스크 이름도 러시아 그 지명이 참 어렵더라. 네. 콤소몰스크 아무레? 네. 거기가 지금 그 전투기 공장이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의 전투기가 낡았거든. 네. 러시아 걸 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전투기 관련해서 그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로를 계기로 해서 신형 전투기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군수공업부장이 수행한 걸 봐서는 소위 전투기의 부품. 예. 북한의 선박이나 전투기에 그 부품이 낡아가지고 그걸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네. 문제를 러시아가 한 번에 해결해 줄 가능성이 있는 지금 행보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배려를 많이 하더라고 푸틴이. 그러니까 일찍 나왔어요. 아니 30분이나 미리 와서 기다려. 그 사람이 그 보통은 1시간 반씩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30분 먼저 나와서 기다린 것도 지금 김정은이를 많이 기다린다는 얘기고 그거는 김정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신 반대급부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의사 표시라고 보는데 네. 그 보스토체인이라고 하는 우주 발사 기지에서 그 콤소몰스크 나무레라고 그런 그 수호의 공장, 네. 비행기 공장까지는 또 비행기를 내준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대단한 그 환대네요. 환대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 기술 내지는 군사 부품, 군용 이런 것을 아주 넉넉하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돕겠다 이 얘기도 당장 이게 군사협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이게 고도로 지금 정밀한 기술, 가장 어려운 기술. 그러니까
지난 5월 31일 날 쏘았던 거 실패해가지고 네. 서해바다에서 우리가 건져 올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8월 24일 날 또 쏘았는데 그거 또 떨어졌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군사 정찰 위성을 2번이나 지금 그 발사하는데 실패를 한 북한이 이번에 좀 작심을 하고 가서 군사 정찰 위성을 제대로 된 걸 좀 쏠려면은 소련이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해 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발사 기술도 발사 기술이지만은 정찰 위성에 탑재하는 네. 카메라 예. 그 해상도가 높은 걸 얻어와야 됩니다. 그걸 그 푸틴이 주지 않겠는가? 카메라를요. 눈을 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큼지막하게 보도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국주의는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네, 거지. 미국이요? 미국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 북한과 러시아가 손잡고 싸우자는 얘기인데 예. 요즘 그렇게 남북에다 주의를 이렇게 주의 타령을 하네. 한쪽에서는 공산 전체주의 타령을 하고 예. 북쪽에서는 또 제국주의 타령을 하는데 네. 어쨌건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러 군사협력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미국을 자극할 거고 네. 한국, 일본도 덩달아서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 내년도 국방 예산 많이 편성해야 될 거예요. 네. 전투기 산다는 아까 그 조 기자 뭐 여러 가지 그 예산 얘기를 하던데 네. 지금 국방 예산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국방부가 요청한 대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용산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마 혼날 거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안보리 결의 위반하며 안보 위협 시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난 별로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도 그 통과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되는 거고 러시아하고 중국의 반대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그 위협 행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한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네. 러시아하고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바로 근데 그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짬짬이를 하는 걸 가지고 유엔에 어떻게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야. 네. 중국은 지금 북러의 밀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거 아마 상당히 신경 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예. 북한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한테는 매우 민감합니다. 예. 이 중국하고 북한이 바로 그 도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중국에 가까이 붙어 있는 북한이 너무 러시아 쪽에 밀착을 하는 경우에 중국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대적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중국 러시아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지만 네. 언제 또 그 두 나라가 불편해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60년대에는 중소 분쟁이라는 것이 아주 국제 정치에서 하나의 그 대세였었는데 네. 좀 같은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지금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어도 비미국권에서 누가 지금 주인 대장 노릇을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심각한 좀 신경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왕이가 아마 곧 러시아를 간다고 하잖아요. 네. 북러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뭐랄까 부작용 내지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기는 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아니 그래도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부터 그래서 중국이 좀 한중 정상회담 추진하고 한중일 정상회담 얘기에 그 손잡아줄 수. 글쎄 그런 운을 띄운 것 같은데 네. 이번 그 G20 회의에서 만났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이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금년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 정도 외교관이 얘기한 거면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관 출신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건 상당한 정도로 지금 사실상 그 내막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네. 중국으로서는 시진핑으로서는 지금 한중 관계가 너무 밀착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걸 일종의 갈라치기 차원에서 한국 방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대중 정서가 많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그 대중 정책 내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추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거예요. 네. 그 전 단계로서 지난번에 나는 그 예의 주시했는데 중국 관광객의 그 단체 관광객 한국 그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을 좀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객의 그 한국 방문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해서 예. 우리가 잘 그 움직이면은 시진핑이 방문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북러 관계의 심화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찬스가 올 수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네요. 지난번 아세안 정상회의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차 이렇게 출국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하고 너무 밀착 마라 이렇게 경고하던데 그 경고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중국보다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그렇고 미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아시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가 한미 관계하고 비슷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한미 관계는 미국이 눈썹만 치켜떠도 알아서 기지만은 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뭐가 좀 세게 요구를 하거나 좀 찍어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나라예요. 네. 과거 60년대 중소분쟁 시절에 북한이 두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취할 건 다 취하고 네. 그다음에 소련이나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주물러 보려고 하면 그때는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뭐냐면 독자적인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도자를 상대로 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를 해라. 너희들이 좀 북한을 혼내면은 말 들을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자기네들이 북핵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소위 뭐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네. 러시아나 중국이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예. 본질수 잘못 찾은 얘기예요, 그건. 알겠습니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 초청했다, 방북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글쎄, 근데 뭐 원칙적으로 뭐 온다고 해야지 뭐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내가 왜 가나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지. 그렇죠. 문제는 좀 간다고 하지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데. 네. 근데 바로 이어서 러시아 외무장관인가가 만나기로 했대요. 뭘 만나기로 해?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글쎄, 이렇게. 방문할 예정이라고만 하는데 그게 푸틴의 평양 방문을 준비해간 회담은 아닌 것 같고. 네. 다른 북러 간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와가지고 그 협의를 한다는 얘기라면은 푸틴의 평양 방문은 그만큼 늦어진다고 봐야죠. 예. 크게 봐서 언제 갈게. 예. 기회가 되면 갈게 하는 얘기하고 금년에 갈게 하고 다르죠. 지금 평양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와주기를 바라겠지만 또 푸틴이나 러시아도 미국을 의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쉽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유엔 총회 참석차 윤석열 대통령 또 순방에 나섭니다. 그런데 유엔에 가서 북한과 러시아에 또 한마디 하겠죠? 그렇죠. 근데 북한이 뭐 만나주겠나?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유엔 총회에 북한에서 누가 올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냥 그 유엔 주재 대사가 그 뭐 연설을 하든지 아니면 뭐 토론에 참가하든지 하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네. 자, 중국과 지금 북한은 경제교를 더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비행기도 가고 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네.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있었는데 그 이제 북한에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한물 갔다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이제 단동 그 철교도 열고 비행기도 베이징까지는 그 운행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중국과 북한의 그 말하자면 그 교류 협력 왕래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예. 식량 문제도 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뭐 석유 문제도 있고 등등 소위 그 생활 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는 그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는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그 안미경중이 아니라 안러 그 경중이 됐지 북한도.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는 군사 기술보다는 경제적인 지원. 네. 왜냐하면 북한의 무기 체계 자체가 러시아 거예요 원래가. 예. 자, 그런데요. 우리도 북하고 좀 교류하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당위적으로는 당위론적으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판에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허나만한 소리 뭐 비 오면 우산 써야 된다는 얘기 뭐로 하겠어요. 아니 대결보다 평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로 그 공자 가야죠. 말씀이지. 근데 공자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니 이거는 아니 한반도는 평화가 밥이고 법인데요. 평화로 가야죠. 언제까지 대결 긴장 고조로만 갑니까? 미사일 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결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네. 평화를 지키는 길과 평화를 만드는 길이 있는데 네. 과거에 그 진보 정권은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를 병행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보수 정권은 평화 만들기를 그 되게 그 포기를 해요. 그 평화 지키기만 해요. 안보만 강화해. 네. 지금 통일부 기능을 축소하고 인원을 그렇게 대폭 축소하는 것은 평화 만들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 기자가 지금 우리가 뭐 남북 간에 뭐 대화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평화 지키기 차원보다는 평화 만들기 차원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인데 통일부 기구를 저렇게 축소하고 인원을 축소한 마당에 뭐 북한과의 그 대화 같은 건 그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뭐 그거에 대해 무슨 얘기하겠어요 내가. 힘 대결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힘 대결 여기에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글쎄 뭐 그 새는 뭐 그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그러는데 오른쪽 날개가 되는지 왼쪽 날개가 되는지 하나를 부러뜨려 놓고 그대로 날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는가 하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평화 지키기를 하는 국방부 예산 그대로 유지하라 이거야. 평화 만들기 하는 통일부 예산을 그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기구도 축소하고 인원도 축소하고 그 얘기는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임기 중에는 평화 만들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거기다 대고 무슨 당위론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듣지도 않을 거고.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과 관계 뭐.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밀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확실하게 그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그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 철학이죠. 네. 그 한미일이 그 뭐 가치 외견이 뭐 가치 동맹이냐 하면서 한미일이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네. 북한을 막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 지금 한국을 일본 밑에 갖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캠프 데이비드는 그 세 나라의 관계가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미 국방부에서는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그걸 뭐 옳은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본해 속에 있는 섬이 2개가 있어요. 울릉도하고 지금 독도. 앞으로 그 일본 섬이라고 주장을 할 때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본해라고 하는 표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항의할 수 있을지 나 걱정인데. 우리 땅이어서 그냥 뭐 아니 글쎄 그동안에 치료적 지배라고 하는 네. 논리로 그걸 막았었는데 네. 물론 울릉도는 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뭐 더 많을 것도 없지만 독도도 지금 치료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한답시고 독도에다가 일본 배를 갖다 대놓고 거기서 우길기를 나부끼면서 거기서부터 무슨 그 대로 무슨 뭐 그 해상훈련 일본 자유대가 움직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그 독도의 그 앞으로의 그 영유권 문제 관련해서 일본 거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쪽으로 귀결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우려가 큽니다.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그래요.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왜?